이번 예제는 첫 번째 예제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그 모델링을 해볼 텐데, 실제로 이제 3D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을 활용하게 되니까 잘 익혀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면 좋겠네요. 라이노 화면이 뜨면 여기 코맨드 창에 리셋이라고 입력을 하면 리셋 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화면의 윈도우 레이아웃, 뭐 아이콘의 위치, 레이어의 위치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초기화하는 과정이고, 딜리트 툴바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요 왼쪽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나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 스냅, 그다음에 그 제일 밑에 있는 어떤 상태들을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체크를 안 할 건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초기 설치했을 상태로 돌려주는, 즉 어떤 사람이 뭐 옵션의 설정 상태를 바꿨다거나 뭐 이러면 그런 숫자까지 다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두 개만 체크를 하고 OK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하라고 나올 거고요. 꺼지면 라이너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 그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툴바의 옵션 상태가 초기화된 상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니까 파일, 뉴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이건 뭐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영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스몰 오브젝트의 밀리미터, 우리는 항상 요 옵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작은 개체의 밀리미터 단위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 그 상태로 설정이 되고요. 이제부터 모델링을 해보죠. 자, 우리 탑뷰, 탑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해서 파란색으로 만들고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 있는 서클, 센터, 레디우스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줄게요. 클릭을 하고 탑뷰에서 원점에 작업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0, 키보드에서 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원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여기 레디우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지름을 이용할 게 아니라, 반지름을 이용할 게 아니라 지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다이어메터라고 바꿔주면 지름으로 바뀌고요. 지름값을 40, 즉 40mm 지름에 해당하는 원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오스냅에서 쿼드란트, 이 쿼드란트는 어떤 원의 그 4분면 0도, 90도, 180도, 270도 위치에 포인트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위쪽에다가 작은 원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여서 이번에는 서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서클이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서클 다이아메터, 지름으로 만드는 원을 클릭을 하고 쿼드란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위에 가면 이렇게 쿼드란트 포인트가 잡혀요. 클릭을 하시고 엔드 오브 다이아메터에서 지름의 값을 10mm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 방향으로 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 작은 개체의 원을 10개를 이렇게 360도 그 방향으로 10개를 복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요 아이콘 클릭을 해보시면 원으로 되어 있는 폴라 어레이라는 명령이 있죠. 폴라 어레이를 클릭을 하세요. 위에 보시면 센터점을 잡으라고 나오죠. 센터점은 원점을 찍겠습니다. 원점은 키보드에서 0 하고
엔터를 누르면 원점이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아이템 몇 개를 복제할 거냐, 지금 현재 있는 원까지 포함해서 10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10 누르고 몇 도 회전시키며 만들 거냐, 디폴트 값이 360이죠. 360도 회전하면서 1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졌으면 accept, enter 하라고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엔터 키를 칩니다. 하나만 원래 선택이 되어 있으니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을 하면 모두 선택 해제가 된 상태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길 거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박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 큰 원도 같이 선택이 되죠. 걔는 뺄 거라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큰 원을 클릭을 하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되고요. 이제 여기를 트림, 즉 잘라내는 작업을 할 건데, 그거는 여기에 아이콘을 보시면 트림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내가 잘라내서 없앨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잘못 선택이 되면 none 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내가 선택된 부분이 제외가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도 있지만 박스 드래그를 해서, 박스 드래그를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는 것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점선 상태가 되는데, 그 얘기는 걸쳐 있는 모든 것은 삭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즉 삭제를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전부 삭제가 되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10개가 다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얘를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트림 왼쪽에 보시면 join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join을 클릭을 하시면 요 모든 개체가 10개가 합쳐지게 됩니다. 빈 영역을 클릭해서 해제하고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 코너가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가운데 마우스 휠로 드래그 하시면 줌인 줌아웃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상하좌우로 윈도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마우스 버튼은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서 줌인 줌아웃,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이렇게 이동, 꼭 기억을 하시고, 날카롭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할게요. 그것은 커브에 있는 필렛 코너라는 명령을 이용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은 자주 쓰이는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내시면 위에 있는 창을 드래그해서 빼내시고, 밑에 있는 영역에 비어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퍼티가 있어요. 프로퍼티를 클릭을 하고 both image and text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OK 누르면 아이콘과 텍스트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아이콘만 보고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것도, 자주 쓰이는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필렛 코너를 이용할 겁니다. 필렛 코너 선택을 하시고 요 물체를 클릭을 하시고 모든 게 선택됐으면 프레스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키도 키보드에 있는 엔터 키를 누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것이 엔터 키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레디우스, 그러면 여기에 필렛 R 값을 얼마로 할 거냐 물어보는데 디폴트가 1이죠. 우리는 0.8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0.8만큼 모든 코너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지금 바깥에 있는 원은 처음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라서 레이어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 01에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CORVES 커브들을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 바깥쪽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하고 여기 커브스라는 글자 레이어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Change Object Layer,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 레이어로 옮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레이어는 여기에 커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갔지만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 형광등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눈에 안 보이게 되고 다시 클릭을 하면 나오겠죠. 우리는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원의 꼭지점 부분에 조금 조절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탑뷰를 좀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탑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탑뷰만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물체의 포인트들을 볼 수 있는 아이콘은 클릭을 하시면 그냥 포인트가 나타나요. 그 포인트 중에 저는 여기 전체 박스 드래그해서 아래 위에 있는 2개, 그 다음에 계속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 각 꼭지점에 있는 원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잘못하면 컨트롤 Z로 언두 하시면 되고요. 저는 10개의 꼭지점을 선택을 했어요. 이것을 바깥 방향으로 약간 이동을 시킬 건데 무브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될 테니까 방사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스케일,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 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스케일이 3D, 2D, 1D가 있는데 우린 2D 스케일을 클릭을 하고 베이스 포인트, 어디를 중심으로 크기를 바꿀 거냐? 우리는 원점을 할게요. 0하고 엔터 누르면 베이스 포인트가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레퍼런스 포인트를 찍어야 할 텐데 뭐 숫자를 입력해도 되지만 1처럼 우리는 적당히 Shift 키를 누르고 수직 방향으로 할게요.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눈으로 보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으니까 요 정도 클릭을 하시고 한 요 정도 가서 클릭을 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들이 이동이 돼서 비어 있는 곳을 클릭을 해서 포인트를 없애보면 이렇게 꼭지점이 생긴 모양이 됐죠. 근데 이 꼭지점의 모양도 역시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얘도 R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배운 명령이 있죠. 여기 커브 툴에 필렛 코너스, 지금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필렛 코너스 선택하셔서 클릭하고 전체 선택됐으면 엔터 눌러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반지름 값 우리 0.8 아까 줬잖아요. 그 값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엔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하게 되면 여기도 부드럽게 처리가 된 꽃 모양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프론트 뷰 아래쪽에 있는 탑 프론트 라이트 있죠. 프론트 뷰로 가서 라인을 하나, 수직 라인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는 전체 뷰를 한번 볼까요? 프론트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뷰를 한번 보고요. 여기 세 번째 있는 라인을 그리는 명령 중에 첫 번째 있는 싱글 라인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중심점에서부터 라인을 그릴 건데 중심점은 뭐 0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번에는 0을 입력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면 XYZ 0의 위치에 중심점이 잡혔고요. 중심점이 잡혔으면 위쪽으로 50mm만큼 만들 거기 때문에 end of line에 50이라고 입력을 하면 길이가 50이 되고요. 수직 방향으로 만들 거라서 Shift 키를 누르고 위쪽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50mm 길이의 직선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계속 할 텐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화면을 이동을 하고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오브젝트 스냅이 지금 쿼드란트가 계속 잡혀 있죠. 우리 엔드 포인트, 끝점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할게요. 여기 네 번째 있는 컨트롤 포인트 커브, 포인트를 찍어서 커브를 만드는 기능이고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그릴 텐데, 프론트 뷰를 좀 크게 해서 더블 클릭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엔드 포인트니까 자동으로 찰크덕 엔드가 붙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엔드 포인트. 그래서 이 포인트를 그릴 때 중요한 거는 포인트의 간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 똑같이 일정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촘촘하게 붙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 점은 쿼드란트 위치에 붙일 건데 이게 쿼드란트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전체 뷰를 확인을 하시고 이 퍼스펙티브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도 쿼드란트고 여기도 쿼드란트고 각각의 쿼드란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그 X축에 있는 쿼드란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다 찍었으면 엔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렇게 하시면 커브를 그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직선으로 보여야 돼요. 요 쿼드란트를 잘못 찍으면 직선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프론트 뷰를 크게 하시고 이 커브의 모양이 마음에 들면 그닥 써도 되지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는 조금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마우스로 그냥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건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XY 그 다음에 여기 XY를 포함하는 두 개 축이 있어서 X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형태를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 자체가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모양이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여기 그 사각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부드러운 선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저하고 비슷하게 그리시면 좋아요. 포인트의 위치가 8개 정도 제가 찍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레일 리볼브 회전체를 만들 건데 전체 화면을 열어서 이렇게 보시고, 레일 리볼브는 서페이스를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주로 서페이스를 만드는 기능들이고요. 요것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빼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프로퍼티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보는 방향으로 할게요. 여기서 리볼브는 회전체를 만드는 기능인데, 리볼브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레일 리볼브가 있고 왼쪽 마우스 버튼은 그냥 리볼브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전시킬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꽃 모양에 따라서 따라서 리볼브 회전체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리볼브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셀렉트 프로파일, 어떤 것을 단면으로 하는 커브이냐, 그래서 요게 단면 커브가 되겠죠. 그다음에 셀렉트 레일 커브, 어떤 거를 따라가면서 회전체를 만들 거냐, 아래쪽에 있는 꽃 모양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회전되는 중심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중심은 여기에 있는 원의 위에서 아래 있는 선의 위치, 엔드 포인트여야 해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체가 만들어졌어요. 퍼스펙티브에서 우리 고스티드를 이용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쁜 꽃 모양의 회전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회전체를 조금 마무리를 조절을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를 끝단에 이렇게 갖다 놓고 스크롤바 가운데 있는 마우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스크롤 시키면 좀 크게 볼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아이소 커브, 즉 포인트 노트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추가하는 기능은 여기 포인트들이 많아 조절하는 이 툴에서 포인트 노트, 인서트 노트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인서트 노트를 클릭을 하시고 어떤 객체에 요 객체에 여기 수평선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수직선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수평선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한 1mm, 2mm 정도 위치에 하나, 0.5mm 정도 사이에 이렇게 해서 4개를, 만약에 쿼드란트와 요게 잡혀서 잘 안 찍어지면 쿼드란트는 끄시고 또 엔드도 꺼주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확대를 해서 중간쯤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4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가 끝났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엔터 키를 눌러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4개의 노트가 추가가 되었죠. 4개의 노트가 추가가 되었다는 건 선택을 해서 보시고, 선택을 해서 우리 포인트를 열어보시면 여기 있는 Show Curve Edit Point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죄송해요. 요 4번째 여기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온 해주게 되면 전체 객체의 각 포인트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4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추가됐죠. 선 4개를 추가했지만 포인트의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5개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열 중에 제일 밑에 2개는 좀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박스 드래그를 해서 5개 중에 아래쪽에 있는 3개를 선택을 합니다. 3개를 선택을 하고 탑뷰로 가셔서 요거를 스케일 2D로 조금 넓혀 줄게요. 스케일 2D는 우리 한번 해보셨죠? 스케일 작업은 여기 있는 2D 스케일 선택을 하시고 베이스 포인트는 0, 엔터, 원점으로부터 우리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여기서부터
한 2mm 정도 할까요? 네. 너무 빼주간가? 2mm 정도만 이렇게 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론트 뷰로 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줄 건데 지금 포인트가 3개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툴로 꺼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요 3개가 있는데 잘 보시면 밑에 있는 2개만 선택을 할 거예요.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3번째 거는 선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걔를 2줄을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건볼로 아래쪽에 한 2mm 정도 내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꿀렁한 형태가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위에 있는 4번째, 5번째 포인트도 좀 조절을 할게요. 그래서 박스 드래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 있는 2열을 선택을 해서 확대를 해서 Y축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요 3번째 있는 포인트보다는 아래쪽에 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위쪽에 있도록 이렇게 내려주고 퍼스펙티브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런 모양의 개체가 되었습니다. 포인트를 꺼줘야겠죠? 포인트를 꺼주는 거는 여기 컨트롤 포인트 ON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포인트 오프 하시면 포인트가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여기 열에 보시면 지금 레이어인 상태인데 그 밑에 있는 여기 프로퍼티를 클릭을 하시면 선택된 거의 상태를 보여줘요. 지금 보시면 서페이스라는 뜻이죠. 면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솔리드 개체로 만들기 위해서 솔리드 에디트에 솔리드 에디트도 자주 쓰이니까 얘도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이미지로 만들어서 글자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캡 플래너 홀 뚫려 있는 부분을 닫아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 플래너 홀을 클릭을 하시고 위에 보면 셀렉트 오브젝트 그래서 요 물체를 선택했고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엔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닥이 막힌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아까는 서페이스였는데 지금은 클로즈드 솔리드 이런 이름으로 솔리드 개체가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일단 저장을 할게요. 파일, 세이브 에즈 우리는 주서로 갈까요? 주서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